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와 같이 특목고 입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목고 입학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에 대해서 특목고가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목고 진학 시에 진학에 유리한 학생과 불리한 학생의 유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고 알아볼 건데요. 자, 제가 뭐 100% 특목고 전담 뭐 전문 선생님도 아니고 전문 학원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가르쳐본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부터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까지 또 특목고에 진학해서 대입을 이룬 학생들을 유형적으로 제가 가르쳐본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100%다 옳은 거는 아니고 일종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화면이 보이면요. 제 얼굴 화면이 보이면 넘어갈 때 잠깐 끊기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못생긴 얼굴이지만 화면이 보이는 게 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넘어갔습니다. 자, 광역 자사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광역 자사고 이제 이 강남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죠? 세화, 남여고, 그 다음에 현대, 중동, 휘문 이런 학교들을 저희가 이제 광역 자사고라고 하죠. 자, 지역 자사고는 더 이상 특목고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개인차 의견이 있으니까 100%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 다니는 부모님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니는 부모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세와 현대 중동 희문 이 학교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는 이제 광역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는 아니지만 특목고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입시에서 학교들이 특별하게 더 좋게 봐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뭐 과정이나 커리큘럼이 일반 전국형 자사고나 외고나 과학고 같은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표준 편차가 높고 아이들이 전체적인 평균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서 조금 더 입시 실적이 좋은 거지 강남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이제 쳐준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른 서울 변두리나 지방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는 특별한 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비교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강남에서 반포에서 학원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학교들과 강남 일반고와 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제가 봤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자, 주변 일반고에 비해 학습 환경이 좋아요. 학습 환경이 좋은 건 물론 강남 일반고들 대부분 다 타 지역의 학교에 비해서 학습 환경이 좋습니다. 좋지만 비싼 학비와 주변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의 손실이 크고 내신의 손실 요거 중요하죠. 내신의 손실 요 부분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 입시의 이점이 적다. 블라인드가 이제 시행되거나 하면 더 그렇겠죠. 자, 이 내신의 손실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음, 이 내신의 손실은 뭐 1등급 받을 애가 여기 가서 2등급, 3등급 받는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 일반고에서 1등급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아이는 광역 자사고에 가서도 완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 자사고이기 때문에 공부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층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위층이 적고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자, 3등급에서 5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고에서도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3등급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학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81, 82점도 3등급 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 13%, 3등급 초반이면 어떻게 73, 뭐 요 정도까지도 3등급 후반 23% 끄트머리까지 이 3등급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이런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점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3등급, 4등급에 대한 스펙트럼이 짧아요. 예를 들면 3등급의 스펙트럼이 뭐 80점부터 78점, 뭐 요런 식으로 한 2, 3점 차이가 3등급 스펙트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물론 강남 일반고나 지역 자사고에서 내신 3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그 3등급에 준하는 수시를 쓰지는 않고 대부분 정시나 논술로 대학을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기준 점수를 3등급이라고 보면 일반고에 비해서 그 점수를 받는 비중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입학을 하면 조금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적이 애매한 아이들이 갔을 때 수시 6장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아이가 이제 물론 일반고도 내신이 굉장히 치열해요. 3등급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가 일반고에서 3등급 안에 들어서 2등급이나 1등급도 올려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의욕적인 공부. 그래서 내신이 올라가면서 모의고사나 수능 점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뭔가 의욕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어요. 대신 주변이 일반고에 비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맞지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상위권 대학을 간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고 주변에서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 상위권 대학 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어 고등학교, 대표적인 외국어 고등학교, 뭐가 있죠? 대원, 한영, 뭐 그런 학교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예전에 비해서 입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올해까지도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이제부터 2022학년도, 2023학년도부터 완전히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정시 비중이 높아지는 그 비중부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2021학년도 올해 대학을 간 아이들까지는 이 외고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이제 등급제로 갔어요. 등급제로. 그런데 지금 입학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BC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비한 어떻게 현재 입시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었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영향력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그래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실적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고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확실히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생각 외로 외국어 고등학교 아이들 모의고사 수능 점수가 낮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자, 세 번째. 입학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어느 과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에 몇십 명이 갔다라고 입학했을 때 실제로 그 몇십 명 중에 주요 학과, 경영, 경제, 뭐 국제통상, 뭐 그런 사범대 그런 비중이 아주 높지 않아요. 어문의 비중이 물론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문의 비중이 제일 높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것도 중요한데요. 요즘은
일반고에서도 언어 우수자 생기부로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 도전을 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UD, 하스 뭐 그런 거 있죠. 저도 아주 정확하게 그 자세한 입시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외고에서 잘 갈 수 있는 스펙이라면 일반고에서도 잘 갈 수 있는데 굳이 외국어를 더 하고 이제 뭐 내신의 불리함을 따지면서까지 굳이 진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게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엄청 뛰어난 학생보다 저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성적 전체적인 부분에서 뛰어나요. 굳이 이런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일반고에 진학해서도 대학을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뛰어난 학생보다는 언어 우수자 중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다른 과목이 떨어져서 일반고 갔을 때, 아, 애매하다. 얘는 일반고에서 뭐 수학도 약하고 다른 과목이 약해서 일반고 갔을 때 뭐 중경외시 이상의 대학을 수시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진학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점을 받을 수 있지만 애초 당시 중학교 때 성적으로 봤을 때 아, 얘는 지금부터 놀아도 뭐 스카이는 무조건 간다. 뭐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학생들이 굳이 진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뭐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상위 50% 이내에만 들면은 적어도 외대는 아니 외대래 이대는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대를 가는 것도 상대적 박탈감이 아이들이 크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하위권 대학 진학 시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정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수 삼수를 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입시 잘 가려고 대학을 잘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굳이 동네 일반고를 간 것보다 뭐 굳이 나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면 굳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부모님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아, 우리 애 일반고에서 어렵다. 수시 어렵다. 근데 영어는 잘한다. 아니면 다른 특수 외국어를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려서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하지만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들이 진학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이제 전사고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학교가 하나고랑 외대부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학교인데 상산고라고 이제 정석을 만든 홍성대 씨가 지은 학교가 있고요. 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 괄호친 부분이 중요한데요. 경쟁을 좋아하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학생에게 굉장히 좋은 학교다. 자, 이 전국형 자사고인 뭐 학교들은 굉장히 전국에서 중학교 때 내노라 하는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전교생이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되면 100등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굉장히 내신이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작은 점수 변동폭 하나에도 막 신경을 쓰고 막 오밀조밀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특히 여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은데 그렇다면은 저는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여학생인데 하나고 다니면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가 원형 탈모가 걸려가지고 막 방학 때 왔는데 완전히 가발을 써야 될 정도로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탈모가 오고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굳이 특목고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요. 약간 비판적입니다. 자, 두 번째. 문과는 이제 전체적인 고등학교들 중에서 하나고등학교가 조금 더 대표적이고요. 이과는 외대부고라고 하죠. 플레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입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를 가는 게 조금 이점이 더 있고요. 이과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대부고를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적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향과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 내신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있죠. 아, 나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얘도 잘하네, 얘도 잘하네 그러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막 즐겁게 공부하고 싶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녔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학교예요. 하지만 늘 1등만 했어. 경쟁 속에서 막 치열하게 막 어떻게 대가리 비집고 막 1등만 하는 아이가 갑자기 갔는데 막 전교 50등, 전교 100등 막 그렇게 하면 못 견딥니다, 그거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저 요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부분. 이제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전국형 자사고에서요. 명문대 스카이, 특히 서울대에 명문대에 진학할 능력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 있죠? 이런 학생은요, 굳이 하나고나 외대부고 가지 않아도 일반고, 저는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일반고, 이런 강남 일반고에 진학해도 서울대 갑니다. 서울대 가요. 충분히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남 일반고가 공부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국형 자사고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단 강남 일반고에서 내신 따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막 굳이 여기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서울대 갈 아이들은 강남 일반고에서 서울대 가요. 그러면 강남 일반고에서 전교권 학생으로 전교권을 형성을 하면서 뭐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대학을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숙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요.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진학했을 때 좋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 예전보다 영재의 입학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자, 저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진짜 똑똑한 아이들만 갔어요. 정말. 그때는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과학고 막 학원이 막 그렇게 활성화된 시점은 아니었으니까. 정말 올림피아도 합격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갔고요. 제가 학원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28살 때 처음 시작했는데 13년 전, 뭐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수상자들이 이제 입학을 했었죠. 그쵸? 정말 이제 뛰어난 아이들이 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현재는요, 이제 뛰어난 아이들보다는 만들어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선행하고 경시하고 그러니까 정말 수학적으로 막 뛰어난 아이들보다 공부가 잘하는 아이들, 만들어진 아이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수학이 뛰어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보다는 그런 영재성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고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가요. 그런데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가면 생각보다 재미없는 학교가 이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예요. 또 하나, 수학, 과학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업 난이도가 높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교재가 대학 교재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 교재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업 난이도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입학 후 후회하는 학생, 이 부분 중요합니다. 후회하는 학생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카이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이스트 입학하고 후회하는 학생들 많으니까, 자, 지금은 이제 약대가 이제 학부로 이제 올해부터 넘어오는데, 자, 약대나 예전에는 이제 의전원 가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쵸? 자, 네 번째. 예전처럼 특정 과목에 우수한 학생들보다 만들어진 다재다능한 학생들의 진학 비율이 높아져서 예전에 비해서 자사고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예전에 비해서는 여기가 과학고나 영재학교인가? 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수학, 과학을 잘하는 자사고인가? 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생각보다 입시에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서울과학고, 서울과학영재학교, 뭐 한성과학고, 뭐 세종과학고 등등. 자,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진학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아니면 의대를 가려면 뭐 서울과학고를 가야 된다. 그게 코스다. 라고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자사고 이야기했었을 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서울대 의대나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반고에서도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시든 수시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약간 이렇게 안 좋게 하면은 약간 또라이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학과학으로 똑똑해요. 너무 특화된 거죠. 그러니까 국어나 이제 뭐 약간 그런 읽기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뭐 수학과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극히 드물긴 한데 영어를 너무 못한다든지, 뭐 사회 과목을 너무 지루해 한다든지, 뭐 그런 약간 특수한 경우의 아이들은 진학하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단순히 대입을 위해서 간다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카이스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간다면 좋은 커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진학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목고 진학의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목고 진학을 아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특목고를 진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맥을 쌓으려고요?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해요. 그쵸?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특목고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개인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일반고에 가서도 충분히 전교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일반고에서 스펙을 잘 쌓아서 수시와 정시로 서울대 의대 스카이 입시를 노려보는 게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학생이나 일반고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애는 일반고 가서도 내신이 어렵다. 사실 수시 쓰기가 어렵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광역 자사고 지원해서 공부해서 뭐 현역이 안 되면은 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커리 타가지고 입시를 성공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우수한 학생이라면 굳이 특목고에 진학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특목고 진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저는 이제 강남에서 학원을 하기 때문에 강남 일반고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굳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이 강남 지역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